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개회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내일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정국이 끝난 민주당은 합당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있고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글피에는 이제 민생 법안, 지난 1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이제 한 90여 건 처리했고 한 80여 건이 또 남아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이것도 지금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제 비준하자는 입장하고 쌍특검을 같이 연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야가 좀 이제 맞부딪힐 사안이고, 그 밖에도 뭐 행정통합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되게 다뤄질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는 이제 대미투자 후속 이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투자특별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유로 내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하게 가시적인 그런 그림을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은 2월 내지는 3월,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요구하고 있고, 국회 비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상호 팩트 시트에도 없고, 그리고 MOU에도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특별법.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매우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이 행정통합특별법이 처리돼야만이 광주 전남 통합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또 6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시장,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사법개혁 3법, 뭐 법 왜곡조라든지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재판 소원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도 역시 이 전운이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근데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국회 비준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헌법상으로 봤을 때도 국회 비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이게 약간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회 비준을 받아놓으면은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국익을 위한 것이다 하고 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에 관련된 것이면 당연히 협조를 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대미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수익 구조는 어떤 것인지 사실상 불분명한 것이 맞아요. 국민도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야당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설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쟁점 법안들, 뭐 대법원 정원이니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좀 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자 지금 민주당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싸고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분열이란 말은 모순이다라면서 합당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여기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친한 분들이어서 이것이 이제 결국 뭐 당권 싸움의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의 문제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세력, 그래서 친청 대 반청 또는 친명 대 친청, 당권파 대 비당권파, 이런 이제 격돌이다, 권력투쟁이다. 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그런 권력투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이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면 돌파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된다면 또는 전당원 투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관련해서 본인은 나는 제안만 했다. 지금 공론화를 시작해서 결국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퍼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움직임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2인자, 3인자들의 대권 욕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슨 얘기하고 또 최근에 연관되냐면 밀약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의 밀약설. 그래서 서로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라는 것, 또는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 즉 이 얘기는 당권을 누가 갖고 대권을 누가 갖는다라는 이제 이은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준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친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한준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왜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철회를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조문이 끝나자마자 지금 아주 지금 노골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권력투쟁의 양상은 하루가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가 주목되는데 1인 1표제도 뇌관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 1인 1표제도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1인 1표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과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정족수만 충족이 된다면 통과는 확실시 되는데, 과연 정족수가 이번에는 충족이 될 건지,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 대변인, 합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내 당권 투쟁이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어느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문자 있지 않습니까? 합당 밀약, 타격 대상, 이렇게 타격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무위원이
이 합당 미략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당내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지시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국무위원은 누구일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국무위원은 그렇다 그러면 이 당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당내에서 이 당권을 가지고 지금 언제 투쟁 상황이 들어간 것 아니냐. 당내에서 서로 공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곧 공천권 행사를 해야 될 그 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점 찍으면서 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심각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벌써 당내에서 지금 의원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이전에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지사 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전 총장은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면서 희생을 선택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강원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될 것인지,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강원지사 선거는 이제 결국 이제 김진태 현 지사하고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광재 전 도지사죠. 강원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죠. 여권의 이제 권력의 속성상 당연히 대통령의 어떤 뭐 정무수석까지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죠. 사선입니다. 사선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면 당연히 양보해서 원팀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우상호 전 정무수석 사선 의원입니다. 전 의원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 관련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 강원도지사가 손을 들어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사선 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이지만은 이제 강원도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전 강원도지사가 손을 들어주면 이제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가 우세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승리를 한다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 선택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후보들을 자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면에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막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서 더 큰 정치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또 본인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이익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 말씀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분당에 가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입성해서 국회의원대에서 이제 더 큰 꿈을 펼칠 그럴 기회를 갖겠다 하는 그런 본인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당내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을 지명을 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종합특검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종합특검 시작되면 종합특검의 그 특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먼지털이 하듯이 털어낼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미리 후보를 벌써 내정을 하고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장동영 지도부가 이제 한동훈 제명했다는 후폭풍을 이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재 영입위원장 임명을 했죠. 네. 조정훈 재산위원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주 중에 임명을 한다고 그러고 설 전에 당명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티켓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조정훈 의원을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제 수도권, 예.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이제 중도 확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3지대 출신의 의원이다. 예. 의원 성향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이 강성 이미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중도 확장이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콘서트를 합니다만은 이게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밖에 나가서 왜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콘서트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어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중간에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관심도가 아무래도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천 룰을 정해야 되고 공천을 해야 되고 이런 인재 영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선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홀로서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조직과 네. 힘을 지방선거에 맞춰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첫 번째로는 단합이 제일 중요한데 한동훈을 제거를 해가지고 지금 뭐 두동강이 난 그런 선택.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극우 보수 세력 인사를 물리치고 예. 아무래도 좀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극우에 가까운 그런 인사를 영입을 하거나 채용을 하고 있다, 기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반대하는 그런 인물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복귀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시간이 좀 전혀 그 판단력이 떨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외연의 확장에 반대되는 그런 인물에서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한 토론은 뭐 앞으로도 좀 더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